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55번째. 오늘은 스토킹 자살 성향이 강한 사주팔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해보면은 이러한 스토킹 자살 성향이 강한 사주팔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렇게 나타내서 본인도 알고 주위에서도 알고 고쳐주려는 것도 있지만은 약하게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 성향을 지니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성향, 어떠한 사주팔자가 이런 스토킹 자살 성향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토킹 자살 성향이 있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물론 여기 언급된 거 외에도 더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보편적인 것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성격 중에서도 음적인 성격과 양적인 성격으로 나누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스토킹을 한다. 그러면은 음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집요하게 모르게 이렇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누가 보낸지도 모르게 이렇게 스토킹을 하는 사람. 양적인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 나 당신 좋아합니다 했는데 싫어요 하면은 바로 납치해 버린다든가 요런 성향을 가진 사람. 두 가지 성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는 먼저 음적인 성격을 한번 보자고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이렇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은 좋아하는 상대라든가 어떤 자기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를 스토킹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직접 말을 못하고 누군지 모르게 자꾸 좋아한다는 표시,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걸로 자기 만족을 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러한 게 이제 스토킹을 하다가 결과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거를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성향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집착이 강하고 집요한 성격. 집착이 강해버리면 상대한테 부담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적당하게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집착적으로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집요하게 돼가지고 그걸 상대방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스토킹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무산되면 자살로 또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확한 사고와 행동, 조심성 있는 성격, 그리고 냉철, 예리한 성격, 이러한 성격들이 스토킹, 자살 성향이 있는 성격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또 신중하고 완벽을 추구하고니 숙고를 많이 하는 성격이라는 얘기예요. 이 신중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들은 웬만한 자기 일이 남들이 봤을 때는 완벽한데도 그걸 만족을 못하는 성격들이 많아요. 옆에 봐서 저 정도면 되는데 왜 저렇게 집착하고 신중하지?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데 이런 성격들. 그러다 보니 자기 만족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게 이제 자살로 불만족이 자꾸 쌓이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있어 자살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 우리 보면은 조용히 사고 친다는 얘기 들어봤죠? 이런 성격. 차라리 이렇게 발산을 해버리고 하면 스트레스가 들었는데 발산을 못하고 이렇게 내적으로 삭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존심이 아주 강한 성격. 자기 자존심 때문에 고백도 못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어떤 거를 얘기를 못하고 그게 불만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하다 보면은 스토커 또 히스테리 그 다음에 자살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 이런 성격들이 소음인 체질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들이 아주 조용히 남들이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심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스토킹 자살 성향이 있는 성격 중에 양적으로, 양기운, 앞에는 음기운, 여기는 양기운이 강하면서 이러한 성향을 가진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활달하고 적극적이나 조급하고 덕선적인 성격. 스스로 삶을 성취해 나가고 주변 조언을 듣지 않는 성격.
추진력도 대단하고 판단도 빠른 성격, 타인은 통제하려고 하고 자신은 통제받기 싫어하는 성격, 공격적인 성격 등 이런 성격들이 태양인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언급한 이런 성격들이 자존감이 상당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존심도 강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신의 의지대로 생활하고 또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 사회생활을 잘하는 분에 속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너무 강하고 너무 독선적이다 보니까 그거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이 자칫하면은 너무 강하다 보면 말년 고독수로 있어서 사람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들이 자존감이 강한데 어떤 힘에 의해서 또 자신의 잘못이 됐던 어떤 기운에 의해서 그런 자신의 자존감이라든가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은 이런 스토킹 자살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조급하고 자존심 상한 거를 죽기보다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성취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됐다. 그랬을 때는 스토킹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분들은 폭력적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납치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스토킹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더 문제가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자존감을 짓밟혔을 때는 도저히 본인이 살 희망이 없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조급하게 생각해서 바로 자살로 이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 있죠. 그냥 눈이 돌아가가지고 순식간에 프로판께서 폭발하듯이 순식간에 그 몸에다가 휘발유를 끼얹고 자살을 해버린다. 이런 성향들이 있는 분들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존심, 물론 앞에 음기운이 강한 사람들도 자존심이 강하지만 이런 분들도 자존심이 상해버리면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성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성격을 알아봤고 스토킹 자살 성향이 있는 사주는 어떤 사주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음기운이 너무 강한 사주 또는 양기운이 너무 강한 사주, 또 식신상관이 너무 강한 사주, 관살의 공격이 심한 사주, 관살이 너무 무력한 사주, 조우적으로 너무 냉한 사주, 너무 조열한 사주, 마지막으로 각종 살들이 너무 강한 사주들을 이런 스토킹 자살 성향이 있는 사주팔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보편적이고 중점적인 게 이러한 사주들이 스토킹 자살 성향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증, 조울증, 그 다음에 조현병 이런 게 무서운 게 감정 기복이 너무 커가지고 이로 인해서 스토킹이라든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병들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 팔자를 보면서 또 한번 같이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계유년 신유월 경자일 을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라는 얘기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본인은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그 다음에 계수는 작은 물, 유금 작은 쇠, 신금 작은 쇠, 유금 요거는 작은 쇠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수 작은 물, 을목은 작은 나무,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오행 중에서 불이 안 보이고 흙이 안 보이죠. 이게 불하고 흙이 지장간에 뒀네요. 그죠? 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계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행이 다르니까 상관, 유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행이 다르니까 겁재. 그러면 이 유금도 겁재가 되겠죠. 이것도 겁재. 신금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이거 역시 겁재가 되겠네요. 자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을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사주에 겁재, 그 다음에 식상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사주에 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관성인데, 토는 흙은 인성이란 얘기예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관성과 인성이 없는 사주가 됐네요. 자, 사주 형국을 보자고요. 이 사주는 큰 쇠가 가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등력을 했는데 이 사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행격이 됐어요. 종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쇠하고 물로만 돼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을목이 있는데 이 을목은 을경합을 합니다. 이 을목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이 쇠에 갇혀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어서 경금하고 합을 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가 쇠하고 물로 이루어진 이행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행격. 그래서 종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가 불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죠. 브레이크. 그리고 사주가 보면은 전부 음기운으로 돼 있어요. 본인 경금 빼고는 음기운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냉하죠. 불이 없으니까 냉한 거는 음기운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주 상당히 음기운이 강하고 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사주들이 스토커, 그 다음에 자살 성향이 강한 사주가 돼요. 이 사주는 어떻게 내놓고 하는 것보다도 조용히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은 좋아한다는 고백을 지속적으로 아주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찾아가고 남의 허락 없이 이렇게 뒤를 밟고, 이런 성향이 너무 스토커 기질이 강하고 이런 성격들이 또 집요한 면이 있다 보면 어떤 일이라든가 세상 일에 대해서 비관을 잘하겠다 보니까 자칫하면 자살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이에요. 아주 보면은 불이 없다는 거는, 종격사주에서 불이 없다는 거는 심장에 혈이 약하다 보니까 너무 몸이 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냉정한 성격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스토커, 변태, 연쇄살인, 악플러, 자살성향 이런 쪽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사주를 보면은 이게 다 양인살이에요. 양인살은 칼을 차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칼을 잘 쓰면은 사법계, 군경으로 갈 수 있는데 잘못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 아니면 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런 스토커 기질, 자살 성향이 너무나도 뚜렷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사주 병원년 무술월 무오일 개축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분도 사주의 형국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본인이 무토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큰 흙으로. 자, 연간의 병화는 큰 불, 오화 작은 불, 무토 큰 흙이라고 그랬죠. 술토 역시 큰 흙, 오화 불이고 작은 불, 계수 작은 물, 축토 작은 흙, 요렇게 형성이 됐네요. 사주가 불하고 흙이 상당히 많네요. 오행 중에 나무, 그 다음에 뭡니까? 쇠. 요 두 가지 오행이 안 보이죠? 나무는 지장간에도 없고, 쇠는 축중하고 축토하고 술토 안에 신금이 있네요. 지장간에. 이러한 오행이 분포가 되겠고, 육치는 한번 볼까요? 병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행이 같으니까 편인,
오화도 나를 도와주는 생해진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러면 이 오화도 정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술토 역시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계수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축토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상당히 인성하고 비견겁제가 많죠. 나무가 없어요. 사주에. 이게 관성인데, 그 다음에 쇠는 지장간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식상.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 형국을 한번 보면은 무토 본인이 수롤에 태어났네요. 같은 오행이니까 등령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등령, 이 사주를 보면은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들이 대부분이죠. 무토, 술토, 오화, 축토, 병화, 오화 전부 나한테 힘을 보태주다 보니까 최강사주가 됐네요. 최강. 거기다가 이게 무게 합이 이루어지면은 정격사주까지 될 수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사주가 됐어요. 자, 그랬는데 이 사주를 보면은 뭐 정격사주는 북격, 귀격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현대사회는 어림없어요. 뭐 아니면 더가 되기 때문에 잘 되려면 엄청 잘 되고 안 되려면은 밑바닥을 길 수 있는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이 사주는 아무튼 정격사주가 됐든 최강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이 양인살 보이죠? 양인살이 또 최강사주에도 힘을 보태준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무술, 이게 뭡니까? 괴강이죠? 괴강. 그 다음에 개축, 백호. 살들이 어마어마해요. 최강사주에다가 더더욱 힘을 실어주는 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천상천하 유화덕전 최강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나무가 없는 사주죠. 나무가 관인데 브레이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남자를 누가 말린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러니 성격이 천상천하 유화덕전이 되다 보니까 시비수가 많고 또 여자를 만나더라도 이런 남자를 좋아하겠냐는 얘기예요. 혹 한다 하더라도 여자들이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버티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별수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제 스토커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사귀다가 이 성격에 이겨내지를 못하고 이별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안 만나다가. 그럼 이 남자 가만히 있겠냐는 얘기죠. 쫓아가고 계속 전화하고 집요하게 스토커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스토커 기질.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납치, 폭행 이런 걸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성격들이 브레이크 없다다 보니까 욱성기를 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안 풀리고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가서 이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한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사주는 냉한 기질, 이 사주는 양기운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불기운, 열이 많죠. 이 물이 말라버리다 보니까 이 사주가 열기운이 많다 보니까 양기운이 많고 또 이런 양기운이 대단한 사주가 되어서 그러한 스토커, 자살 기질이 있지만은 이런 사주들은 스토커도 아주 좀 집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과격하게 한다는 얘기죠. 스토커도. 그리고 자살도 한순간에 훅 해버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무신년 계해월 신사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은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무토는 큰 흙, 신금, 큰 쇠, 계수, 작은 물, 해수, 큰 물, 사화, 큰 불, 경금, 큰 쇠, 자수,
작은 물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사주에 오행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쇠기운, 물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물기운이 더 강하네요. 자, 사주에 없는 게 나무가 안 보이네요. 그러나 이 지장간 해수 안에 간목이 들어있죠. 그렇게 돼 있는 형국이고, 육진 한번 볼까요? 무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신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자, 계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신금, 해수는 신금이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연상관, 사화는 나를 극혀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경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자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나무는 재성이죠. 재성으로 되어 있고, 자, 육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사주 형국을 한번 볼까요? 사주 형국이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해월에 겨울에 태어나다 보니까 신령을 했어요. 신령. 자, 나를 도와주는 오행은 연주, 경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너무 멀어요. 멀고 이 쇠 생을 받은 물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주가 좀 약해졌어요. 이것도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오행도 제법 있지만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이 개해가 전체적으로 막고 있다 보니까 힘이 좀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약해진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예요. 식상이 강하다. 그래서 사주 강약을 떠나서 사주가 약하더라도 식상이 강한 사주들은 강사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주는 강사주가 되고, 이 사주에 불이 꺼졌어요. 이 사화가. 그죠? 사화가 나무에 생조라도 받아야 활활 타오를 텐데 나무에 생조도 없고 물에게 직격탄으로 공격을 받고 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이 한 방에 꺼졌다는 얘기예요. 이 불이 관성으로서 브레이크가 되고 또 남자가 되죠. 배우자. 이게 꺼져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식상태과에 청상차나 유아독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역마살 보이시죠? 역마살이 이렇게 흉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팔자가 굴곡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자 팔자에. 그래, 이런 사주가 됐는데, 이렇게 식상이 강한 사주들이 자존심이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이 신금의 예민함, 집요함 때문에 이러한 사주들이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 상해버린다든가 자존감이 상해버리면은 이런 사주들도 한순간에 이렇게 자살을 시도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남자가 됐든지 이성에게 집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내놓고 이렇게 스토커를 못하지만 모르게 스토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전형적으로 가부팔자, 남자운이 약한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아셨죠? 이 불이 꺼졌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정사년, 계묘월, 신사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사주 형국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신근, 작은 쇠죠. 정화, 작은 불, 사화, 큰 불, 계수, 작은 물, 묘목, 작은 나무, 사화, 큰 불이라고 그랬죠. 신금, 작은 쇠, 묘목, 작은 나무라고 그랬죠. 사주에 불기운하고 나무기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사주에 안 보이는 게 흑기운이 안 보이죠.
흙은 지장간 안에 들어있네요. 사화 안에 무토, 이렇게 오행은 형성이 되어 있고, 육치는 한번 볼까요? 정화는 날의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사화 날의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러면 이 사화도 정관이 되겠죠. 자, 계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묘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러면 이 묘목도 편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사지 흙 인성이 지장간 안에 들어있고 상당히 관성이 상당히 재성하고 관성이 강한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사지 형국을 보자고요. 신금이 묘월에 봄에 태어나서 실령을 했네요. 근데 사주에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라고는 신금, 그 다음에 사화 안에 뭐 경금, 지장간 안에 경금, 이렇게 이런 정도인데 사주에 불기운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 큰 불은 작은 나무에 생을 받고, 이 큰 불, 작은 나무에 생을 받고, 불기운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작은 불도 합세해서 불이 상당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불이. 자, 이 불이 살아났으면 이 개수가 좀, 불을 좀 식혀주면 좋은데, 전개충으로 깨진 것도 있지만은, 그러기 전에 수생목으로 가가지고 이 물이 거의 고갈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순식간에 사주가 불바다 사주가 돼버렸네요. 불바다. 그러니 이 신금은 예민한 성격에 불바다 하다 보니까 아주 더욱 스트레스가 많고 신약해진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살이 정관이지만 이건 편관이라고 봐야 돼. 칠살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칠살. 사주에서 관이 정관도 강하게 되면 칠살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칠살이 이 나무들은 전부 불에 타버려 가지고 땔감이 돼버려서 모두 불하고 한 통속이 되다 보니까 불기운이 상당히 강해진 사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일간은 신금은 고리문이 되고 살길이 정말 막막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이 강해서 살을 맞아 가지고 약해진 사주다 보니까 너무 무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의견도 제시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 남한테 의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자꾸 의지하고 약한 소리 하다 보니까 또 징징맨이라고 그러죠. 징징대다 남자들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의지하려고. 물론 어느 정도 의지하면은 좋지만 너무 의지하다 보면은 남자들도 이게 또 싫어하고 또 무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별수도 되고, 또 이 관이 남자인데 남자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남자의 폭력성도 생기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주팔자가 남한테 좋아하는 것도 얘기도 못하다 보면 스토커가 되고, 또 이런 약하다 보니까 좌절이 많이 되고 이별수도 많고 세상 풀리는 일이 없고 남자들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비관하다 보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운이 너무 강한 사주들도 이렇게 자살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보자고요. 경자년 기축월 정묘일 기우시에 태어나신 남자분.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은 정화 작은 불로 태어났네요. 경금은 큰 쇠, 자수 작은 물, 기토 작은 흙, 축토 축축한 작은 흙, 묘목 작은 나무, 기토는 작은 흙이라고 그랬죠. 요금 작은 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행은 빠진 거 없이 골고루
갖추고 있네요. 그죠? 자, 육진 한번 보자고요. 경금은 내가 극해진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자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기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러면 이 기토도 식신이 되겠죠. 자, 축토 역시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묘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유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 형국을 한번 볼까요? 작은 촛불, 여린 불이 축월에 태어나세요. 추운 겨울에 신령을 했죠. 이 사주를 보면은 나한테 힘을 준 오행이라고는 이 묘목 하나뿐이에요. 나무. 나머지는 기토, 유금, 경금, 자수, 이게 전부 내 힘을 갖다가 빼가는 오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신약이 약해진 사주인데, 이 묘목이 유일하게 도움을 주는데 그것마저도 묘일층으로 깨지다 보니까 극신약이 됐어요. 극신약. 아쉽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쇠, 요게 여자죠. 이를 쥐는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아주 약한 사주다 보니까 아주 약해진 사주고, 또 음기운 보세요. 이 다 음이죠. 7도 요 경금 빼놓고, 그 다음에 불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사주가 냉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음기가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집요하고 섬세한 음기운을 전형적으로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여자한테 직접 대시를 못하고 자꾸 짝사랑하고 자신의 조함을 나타내지 못하다 보니까 스토커 기질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예요. 집요하게 어떤 이 여자를 질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지기 위해서 자꾸 집요함을 보이고 스토커 근성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기운들이 음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은근히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약한 사주도 상당히 자존심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은 자살 기도를 또 할 수 있는 전형적으로 스토커 자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도화성이 있다 보니까 여자를 밝히는 기질도 좀 있어가지고 도청 편재 혼잡이 되지만 자신이 질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인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더더욱 그 인연을 찾기 위해서 스토커 기질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식상 발달로 이런 분은 섬세하고 집요한 면이 있어서 예기 쪽으로 가면은 살짝이 발전이 있는 사주가 되기는 되는데, 너무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여자와 인연이 약하다 보니까 스토커 기질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세상 살아가면서 좀 문제가 되는 스토커, 그 다음에 자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